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우리 오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목 보고 읽기 전에 제목 보고 어떤 책일 것 같았는지 저는 그 죽어서 지옥, 천국 이런 거에서 그런 세계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최주연님 말씀해 주세요. 어, 저는 약간 이 책에서 이 가족 사랑으로 나왔는데 전 처음에 약간 커플 약간 그런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고 해서, 저는 여기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지역 공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 장거리 연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럼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오늘? 실제로는 뭐였어요? 세계를 건, 시대가 다른 어? 그 연도가 다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얘는 2000년대고 얘는 1900년대 근데 어떻게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간 거야? 전화로 전화로? 그 휴대폰 아, 이로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아 편지였나? 그걸로. 그 단지 그냥 편지가 오가는 거가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가는 거였다? 봤을 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너한테 물어보는 건데, 왜? 준원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가 이 책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돼? 실제로요? 이책 내용에서는 네가 아까 그 예상한 거를 했잖아. 책을 읽기 전에 예상을 한 거를 했고, 이 책 내용을 읽어보니 실제로는 어떤 거야? 이 책 내용에서는. 음, 어, 그 엄마랑 그 딸이랑 이제 서로 잘 몰랐는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되는데요.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돼요? 근데 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어, 그러니까 어, 암 때문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근데 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 거냐고. 제목이. 한 번도 못 만나봤으니까. 한 번도 못 만나봤으니까. 여기서, 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해서 건너는 주체는 누구야? 누가 건너는 거고, 너는 누군 거야? 건너는 게 엄마요. 엄마가 세계를 건너서 너에게는 딸이요. 딸에게 가는 이야기다. 어때, 오늘? 인원이 해석이. 엄마가 엄마의 세계를 건너서 너에게, 딸에게 가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데. 맞아? 아니면?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왜? 너가 진행할 차례입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900년대 은유라면 2000년대 은유가 로또 번호를 알려줄 테니 앞, 엄마를 찾아달라 했는데 여러분이 1900년대 은유라면 이, 이 제안을 수락했을 것입니까?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학력고사 알려주는 건 그 실수로 못했지만 그래도 미래에 있는 애는 확실하고 그러면은 20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찾아줄 것 같습니다. 김은희님 해주세요. 저는 안 찾아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니까. 20억은 좋아도 그래도. 그럼,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로또 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왜냐면 로또라는 것 자체가 행운인데 그렇게 어, 그 뭐 시대를 건너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행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로또 맞는 행운이 그에게도 온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알려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까닭은 뭘까? 왜 작가는 그 로또 이야기 이런 걸 배치했을까? 그래야 이제, 아, 그 둘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왜 그런 에피소드를 집어넣었을까? 저요? 온유, 너가 온유야. 아니, 저도 다른 시대인 걸 알려주려고 넣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양념? 이거지. 메인은 아니야, 메인은. 메인은 아니고 양념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때? 스냅이나 온유처럼 알려줘? 아니면 알려주지 못해? 이거 알려주지 못하는 거야. 준호나? 어떤 걸 알려줘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냐고, 뭐 알려주지 못하냐고. 못해요. 못하고. 학력고사 시험지 답안지를 알려줘, 못 알려줘? 못 알려줘요. 못 알려줘. 왜? 왜 이 작가는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설정하지 않고 못 알려주는 걸로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온유, 온유야? 너. 네? 어. 왜 작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로또분 알려주는 걸로 학력고사 답도 알려주는 걸로 써도 되잖아. 네. 굳이 다 안 알려주는 걸로 썼어. 음, 신혼이. 어, 이게 온유, 온유, 네? 아니, 온유래. 은유의 아, 그, 엄마라는 그 운명?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20억 같은 거 벌면은 약간 좀 이상해지니까? 뭐가 이상해? 음, 그 온유 상황이랑 그런 거. 뭐? 아, 은유. 왜 자꾸 온유 헷갈리게 그래? 아니, 어? 저 이번에 이온우유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아, 더 헷갈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런 이야기 나올 거 타임머신 타고 뭐 과거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자주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 만약에 그 애가 그 로또에 당첨되는 걸 알려줘. 또는 한국사 시험을 알려줘.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면 현재가 존재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없어.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모순, 패러독스에 빠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준원이가 엄마 아빠를 결혼 못하게 했어. 어? 가가지고 과거로 가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 결혼 못하게 했다 과거로 가서 못하겠다 그럼 뭐가 문제야 준호아. 현재랑이 안 맞아요. 아 현재랑 약간 그렇지 그럼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으면 준호이가 못 태어났잖아. 그럼 준호이가 안 태어났으면 준호이가 거기 가가지고 뭘 할 수 없다는 거야. 엄마 아빠를 결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뭐냐 지금 이해가 가 뭔 말인지. 네. 그런 식으로 그 과거가 바뀌어 버리면 그 과거의 어떤 그 결과인 현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럼 그 현재가 다시 과거로 갈 수 없는 이러한 자체의 어떤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연 타임머신이라는 것들이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게 논리적인 관계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르게 그냥 존재할 뿐이다.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거기 나름의 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쌤도 정확한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 말이 뭔지는. 어쨌든, 그런 식의, 부분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준현이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엄마와 딸 사이의 어떤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인데, 이렇게, 곁들인 이야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오히려 그 이야기에 대한 집중력, 집중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 했어, 준훈이? 네. 자, 그러면 책을 갖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 11쪽. 자, 11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바람에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아이고, 지가 주어를 바꿔버리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맞아? 네. 말았습니다라고 나오거든. 그 읍니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왜 여기 보면 11쪽에 보면 계속 보여줬습니다. 증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 왜 이렇게 나올까? 오타, 아? 오타. 오타? 계속 반복적으로 오타라는 거야? 준원이. 어린이가 이제 맞춤법을 잘 몰라서. 어린이가 맞춤법을 잘 몰라서. 자, 우리가 선생님이 온유 말했을 때는 이렇게 썼어. 나는 밥 먹었습니다라고 썼어. 그때는 이게 맞는 표현이었어. 그러다가 1988년에 국립국어원이 읍니다 대신 씁니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읍니다라고 쓴 것은 이것이 언제라는 거야? 88년, 1988년 이전의 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약간 일부. 이해가? 음, 그래서 88년 이전의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맞춤법이 뭐뭐입니다라는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편지처럼. 그래서 이 엄마가 1988년 이전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상한 언니에게 해가지고 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옛날 풍경, 옛날 모습들,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어떤 그런 시대 사회상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쪽 밑에 보면 지나 국민학교 3학년 일반에 와서 절 찾으면 되어 될지. 여기도 지나 국민학교 3학년 일반. 이것도 뭐, 왜 그런 거야? 응? 옛날이라. 13쪽 아니지 않, 13쪽 맞아요? 11쪽. 미안해. 아, 11쪽이요? 10쪽 마지막. 지나 국민학교 3학년 일반에 와서 절 찾으면 돼요. 제일 마지막 줄. 옛날이라서. 왜? 88년 전이라서. 아닌데 왜? 이거 왜? 그때는 뭐, 조선. 아, 지금은 우리가 온유하고 준호이가 초등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음, 선생님은 국민학교 나왔어.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 음, 국민학교. 근데 이 국민학교라는 말이 일제 식민지 군국주의 시대 때 국민을 식민을 양성하게 했던 그런 기관으로서 국민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빼자.
중학교, 고등학교 하는 것처럼 초중고에서 그냥 그 중립적인 단어를 써갖고 초등학교 이름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역시 그 이전의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대극 같은 거를 만들 때 보면은 그 옛날 그 모습을 재현하잖아요. 옷 같은 거라던가 막 무슨 그 안에 풍경, 가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옛날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뭐지? 88년 그 드라마 이름이 뭐였더라? 응답, 응답하라. 응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88. 그렇지. 응답하라 1988에 보면 이런 게 그 당시 시대 풍경을 재현했다는 거야. 뭐 케이크나 뭐 이런 그 살림살이나 이 사람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의 풍경이 아닌 그 옛날의 풍경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지금 이런 텔레비 없잖아. TV가. 이게 그 옛날 풍경을 보여주는 그런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뭐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떤 그런 스타일, 여기 뭐밥 먹을 때 어떤 그런 모습들, 안경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 역시 그런 점에서 그 옛날의 어떤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80년대 어떤 그런 풍경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쪽 밑에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500원 알지요? 어디도 보면 알겠지만 500원은 100원이랑 10원보다 훨씬 큽니다. 예쁜 학도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요즘은 뭐 거의 동전을 쓰지도 않는데 어쨌든 어, 이 책에 보면 그런 동전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옛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쪽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아홉째 줄, 거기 한번 읽어볼까? 내가 내 말을 못 믿을까 봐. 내가 내 말을 못 믿을까 봐 그 증거를 좀 모아봤어. 그거 알아? 내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는 길게 2년에서 짧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지만 나는 고작 몇 주가 지나 있다는 거. 아무래도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까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1980, 까지. 자, 왜 이러한 설정을 했을까? 너는 길게는 2년에서 짧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지만 나는 고작 몇 주가 지나 있다는 거. 아무래도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해놓은 까닭이 뭘까? 이유가 뭘까? 은유가 태어나는 걸 맞추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태어난 걸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은유가 태어날 때 딱 그 엄마는 죽고 하려면 그렇지. 편지 처음을 보니까 편지 처음에는 온유가 오히려 뭐하고? 고등학생 같나? 저요? 은유. 나도 전염됐어. 미안해, 은유야. 자, 은유가 처음에 뭐였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었어. 편집점. 제일 처음에 은유가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그 느린 우체통에 편지 쓸 때, 중학생 어? 중학생, 중 중학생? 그럼 중학생. 반면에 엄마지 나중에 이 정체가 엄마로 밝혀지는데 이 엄마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었어.
자, 그런데 나중에 편지가 뭐 하면 끝. 날 때 되면 어떻게 돼? 엄마는 말 그대로 뭐가 돼 있고 엄마가 돼 있지. 은유는 은유는 4살 그냥 뭐야? 어? 중학생. 그냥 중학생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왜냐면 이 은유가 중학생인 애는 그냥 얘는 뭐 1, 2주 만의 시간이니까 1, 2주 간격이야. 근데 엄마는 뭐 1, 2년 간격이야. 그래서 편지를 한 번 주고받을 때마다 은유는 그냥 한두 주가 간 거야. 근데 엄마는 그 1, 2년이 간 거야. 그러면 만약에 편지를 뭐 한 10번을 주고받았어.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저기 되는 게 10년, 20년이 흘러간 거야. 근데 얘는 그냥 몇 달 흘러간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어떤 나중에 만남을 맞추기 위해서. 이해가? 네. 엄마가 초등학생에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애 낳고 이럴 거 아니야. 그 시기하고 지금 중학생의 은유 입장에서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두 개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서로 뭐하게 함께. 흐르는 시간이 다르게 설정한.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맞추게 되는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머리를 쓴 거지.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만약에 이 흐르는 시간이 똑같게 만들었어. 중학생도 1, 2년, 초등학생도 1, 2년이면 두 사람의 나이가 계속 같이 이렇게 가겠지. 근데 여기서는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되지. 엄마가 얘를 낳는 것 때문에. 온유가 지금 세명 이해가 네, 안 가? 아니요, 돼요. 준호님 됐지? 네. 음. 자, 30초 보겠습니다. 30쪽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1987년이요? 음. 1987년 12월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 소식이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질 않길 바라. 이게 뭔 말일까? 실제로 1987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 실제로. 우리 한국 현대사를 살펴보면, 아, 제1대 대통령이 누구야? 이승만. 이승만. 그래, 이승만이 대통령이래. 그러다가 이승만이 나중에 이제 4.19, 1967년에 4.19 혁명 알아? 뭐냐? 네,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이 쫓겨나. 그 자진하에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윤보선. 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은 힘이 없어. 오히려 힘 있는 건 장면 총리 하는 제2공화국이 만들어져.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16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 여기는 4.19 혁명. 글씨가 빨간색이에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5.16 군사 쿠데타 알아? 누나 5.16 군사 쿠데타 알아? 저요? 알아 몰라. 오, 알 것 같아요. 장군이 탱크 몰고 와가지고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이 돼. 박정희 대통령 알아 몰라? 뭐냐? 알아요. 알아? 네, 아,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제3공화국, 3공화국, 그 이어서 4공화국의 대통령이고. 그러다가 11.6 사태, 알아 혹시 11.6? 1980년.
그럼 79년이구나. 12월 4일 혹시 알아볼라, 준원이? 몰라요. 뭐냐? 저도 이건 모르겠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야. 박정희 대통령의 부하였던 중앙정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쏴서 죽여. 선생님이 이게 뭐야, 9살 때가 10살 때야. 선생님 막 울었어. 대통령 돌아갔다고. 그러고 나서 잠깐, 잠깐 대통령이, 최기하 대통령이 그 전에 국무총리였는데 잠깐, 잠깐. 그러고 나서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12.12 사태는 전두환 장군이 뭐 내란 반란을 일으켜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것도 역시 성공을 해. 그러면서 제5공화국 대통령이 누가 돼? 전두환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 동안 대통령 주고 하는데 7년 동안 16년 1987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 한개 있어. 6월 한개. 6월 민주항쟁. 다음 달에 이제 6월 달인데, 막 넥타이 부대, 넥타이 메고 출근했던 직장인들까지 가세해서 아주 크게 6월 민주항쟁을 잠게. 그 결과, 아, 6.29 선언이라고 노태우,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주도한 6.29 선언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체육관에서 그냥 대충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게 되는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을. 그리고 19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얘기해요. 1987년 12월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책에서.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이번에 쫓겨난 윤석열까지 대통령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 소식이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지 않길 바라라고 그러는데 왜 이 소식이 잔인한 소식일까? 혹시 이 소식이 잔인한 소식이 되지 않길 바라.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어? 들어나? 어, 그 노태우도 약간 안 좋은 방법으로 샌드위치표 같은 거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어, 어, 온유는 온유는 어떻게 이해했어? 노태우가 딱히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대통령 당선된 것 때문에. 그렇지. 이 전두환하고 친구였어.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장군이 친구였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5.18 알아? 음, 5.18 광주 민주항쟁 알아 몰라 오늘? 알아요. 아? 안다고? 알아요. 인원이는 어, 요 12.12 사태 전두환 장군이 쿠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자 이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그때 특별히 광주에서 그 민주항쟁이 아주 크게 일어나. 그래서 전두환 장 대통령은 그 당시에 탱크를 동원해서 이 광주 민주항쟁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이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같은 그 쿠데타를 일으킨 주역들이에요. 주역. 그 친구 사이요. 그래서 외측에는 보면 이 소식이 너한테 잔인한 소식이 되지 않길 바라라는 얘기는 이른바 군부 독재. 군이 대통령을 그냥 지금 끝내자. 그리고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노태우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그 야당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표가 갈리면서 결국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된 그런 일들인데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만약에 노태우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너무 실망했겠죠. 이번에는 진짜 민주주의를 잃었고
드디어 이제 우리 민주화된 대통령을 뽑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여전히 똑같이 군부 친구였던 노태우가 됐다. 그것들을 잔인한 수치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렇다면 이권님이라는 이 작가 역시 이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해가 음, 뭘 말하는지? 음, 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 곳곳에는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써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니까 1988년에 지드래곤에서 임시완까지 태어난다는 거지. 지드래곤 알아? 지디? 음. 그게 이제 이 인물이 태어났다는 어떤 그런 때라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쪽. 그때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다음 편지에는 내가 날 언니라고 불러야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다. 얼마 전까지는 동생이었다가 간신히 친구가 되나 했더니 벌써 내가 언니가 될 차례라니. 눈 아, 그렇고, 여기까지. 준호이는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의 동생이나 너의 부하로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너와 친구 사이로 될 만한 게 되고 나중에는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는 너의 기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음, 조금 앞으로 이제 내가 존댓말 해주니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늘 네? 어떨 것 같아? 너가 동생으로 음, 알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나중에 네가 그 사람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돼. 싫어요. 싫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싫으면. 그래서 요 관계라는 것들이 이상한데 우리가 족보가 꼬인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준원이가 군대에 갔는데 어? 그 군대에는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 준원이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준원이가 뭐 김원유 병장님 하고 이제 온유를 더 높게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온유는 준원이가 쫄다고 그리고 대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준원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신입사원으로 온 사람이 온유야. 온유는 준원이 보고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면 뭐 부장님 뭐 이렇게 막 과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럼 준원이는 온유 보고 신입사원 너 이리 와봐. 뭐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 온유야? 그 전에 준원이는 너의 그 군대 생활에 쫄다고 했는데 쫄다고 했던 준원이가 이제 너에게 상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만둘 것 같아? 약간 좀 창피해서 음. 못 다닐 것 같아. 방패를 못 다닐 것 같아. 준원이는 음, 그래도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아, 아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아부 떨 것 같아요. 다닐 거라고? 아부 떨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뭔 말이야, 지금. 어,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충성할 것 같아요. 돈은 벌어야 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상사 그거죠. 아,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지금 너가 상사구나. 그치? 아니, 그전까지 네가 아까는 군대에서 네가 쫄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음, 상사가 되고 이제 온유가 이제 그 신입사원이 된 경우, 어, 어, 온유를 바로 기분 잘 좋을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온유를 상사로 대하는 버릇이 남아있어갖고 어려울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거꾸로라면 거꾸로. 네 쫄다고 했는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너보다 높은 사람 돼 있어. 온유가. 그럼 어떻게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말 잘 들을 것 같아. 그래,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관계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다르게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모두처럼 아, 부끄러워, 쪽팔려, 그래서 그만둘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 관계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건 그 사람과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뭐 대등하게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쪽 거기 둘째 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유. 넌 우리 일을 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난 아니었어. 미래를 알게 되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쑥으로 빽빽했지. 한 가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수로 빽빽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은 5분일 거야. 5분 응? 동안 온유하고 준원이가 만약 미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온유와 준원이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보라고 적어보라고. 너희들이 만약 미래를 안다. 뭐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있어. 그러면 온유가 10년 후 미래, 20년 후의 미래를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뭘 할 건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좀 이따 발표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네. 준호야, 이해가 뭐 해야 되는지? 네. 시간을 5분 주라는 얘기, 5분 준다는 얘기는 한 가지씩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면 충분히 쓰라는 얘기야. 충분히. 충분히 쓰라는 얘기야. 5분. 5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야, 사실은.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빌려가면서 5분 동안 학교에서 또는 학교 바깥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보는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알아. 그럼 그 미래를 아는 걸 갖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야. 운이야 이해했어? 어, 해야 할 일, 미래를 알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모르겠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미래를 알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하고 싶은 일은 뭐고 할 수 있는 일은 뭔지를 한번 직접 적어보라 돼.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이거 현재 내가 미래를 알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렇지, 현재. 어, 네가 미래를 알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예, 시간이 더 필요해? 아니면 됐어? 제가 하고 싶은 일밖에 못 쓰긴 했는데, 어, 다 했어? 어쨌든, 다 했어? 시간을 주셔도 못 쓸 것 같아서. 준원이는? 확인했어요. 그래, 발표해보겠습니다. 뭐, 준원이부터? 네. 발표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내가 알릴 첫 번째 가장 많이 득상한 지식이 뭔지 알아서 어른이 돼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이다. 두 번째, 18고스 답을 외워서 시험에서 점검 불점을 맞출 것이다. 세 번째,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에 한다면 그 전에 다른 나라로 이민해 갈 것이다. 결국 그래서 지금 준원이 거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돈 벌겠다, 부자 되겠다. 두 번째, 공부 잘하겠다. 세 번째, 자기 목숨 지키겠다.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공통점은 어쨌든 준원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준원이가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경우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공식에 썼어? 휴대폰을 썼는데, 아, 하고 싶은 일밖에 그래, 그래. 생각이 안 나서. 맞아. 해. 로또 로또. 어. 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미래가 예상이 전혀 안 돼서 지금. 미래 남자친구가 누군지 안 알고 싶어? 딱히 뭐. 뭐냐, 뭐. 딱히야? 남자친구예요? 어. 그냥 농담으로 물어본 거야. 뭐냐,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어, 갑자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이 있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야?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는 일. 점집? 그렇지, 점집에 가갖고 내가 이번에 시험을 합격하겠냐, 뭐 하겠냐, 이사를 가겠냐, 말겠냐고 해서 그런 점을 치는 것들이 활발한 이유들이 결국은 미래를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 근데 그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단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알아야 현재를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쪽.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는 읽어.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데모를 하긴 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달랐어. 엄청 똑똑한 대학생이 고문당하다 죽었다잖아. 그러고 나서부터는 사람들 표정이 싹 변했다니까. 거기까지. 그 엄청 똑똑한 대학생이 고문당하다 죽었다잖아. 이게 혹시 뭔 얘기인지 알아주나? 박병철. 아, 1981년도에 박종철 서울대학생이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어. 그 남영동 그 안기부 뭐인가 거기서 대공부실에서 고문을 당한 고문 막 물고문을 당하고 왔다가 죽은 거야. 근데 이제 경찰이 그거를 허위로 발표하고 나중에 천주교 그 신부님들이 그걸 폭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분노가 일어가지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뭐야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아니하고 간접 선거를 했었는데 그 체육관 선거 간접 선거를 없애라 라고 이제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고 그러다가 대학생들의 어떤 그런 데모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이한열 군이 또 체류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서 이른바 넥타이 부대 회사에 출근하러 갔던 그 일반 직장인까지 거리를 뛰쳐나와서 데모를 막 심하게 하고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듯 노태우 그 당시 2인자가 6.29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연히 그 노태우가 떨어지고 원래 민주 인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분열해 분열.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어부지로 있는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그 당시 시대상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그 당시 어떤 사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9쪽.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중이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아, 가출보다는 독립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출과 독립의 차이는 뭐야? 가출한다, 독립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주는? 가출이 대책 없이 그냥, 나, 기분 따라 나가서 하는 거고, 어. 독립은 약간 좀 계획된 느낌? 본인은 가출과 독립은 어떤 차이가 있어? 줄은 엄마 아빠랑 싸우거나 음, 그래가지고 그냥 음, 나가버리는 거고 독립은 혼자 살려고. 음,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데 음. 혼자 살려고 그냥 나가는 것 같은. 그렇지. 너 가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감정적이고 우발적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출이라고 한다라면 독립은 그게 아니라 허락 상호 합의하에 또 자기가 경제 여건을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독립이라는 얘기. 자, 가출과 독립의 공통점. 둘 다 집을 나가요. 우리가 집을 떠난다는 게 공통점. 자, 그러면 온유는 어때? 독립의 계획이 있어? 아니면 독립을 뭐 좀, 되도록 빨리 하길 바라. 아니면 난 독립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독립을 하겠다. 어느 쪽이 어디? 언니가 집을 안 나간다고 하면 제가 나갈 거예요. 너의 변수는 언니야? 왜? 언니가 같이 못 살겠어요. 뭐 때문에 부딪히는데? 아니, 하나, 너무 안 맞아요. 아? 너무, 하나만 예를 들어봐. 네? 하나만 예를 들어봐. 구체적인 언니하고 뭐가 안 맞았길래 독립까지 생각하는 거야. 입맛이 완전 정반대. 언니하고 입맛이 달라가지고 한 집에 같이 못 살겠어? 그래. 어쨌든 언니 빼고는. 언니 빼면 독립할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 왜? 언니 빼고 독립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독립이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 안 좋은 게 있을까? 아니, 솔직히 응.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아, 그 위험을 느껴? 약간 밤 되면은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준호이도 혹시 그런 위험이나 무서움을 느껴? 아니요. 어, 저희 도시 안전해가지고 못 느끼겠어. 뭐라고, 뭐해서 못 느껴? 저희, 저희 도시는 안전해서 잘 못 느끼겠어요. 아, 너가 사는 곳은 안전해서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나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과연 준원이가 사는 동네는 안전하고 온유가 사는 동네는 치안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느끼느냐. 그게 아니라 준원이는 남자고 온유는 여자라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야. 우리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그러한 그 공포감, 이것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로서 여자는 늘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 남자들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남자들은 여름에 그냥 메리아스 차림으로 다니잖아. 또는 우통 벗고 막 다니잖아. 여자들은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니고 이럴 수 있어. 덥다고? 오늘 그 표정이 뭐야? 어? 아니, 남자도 벗고 다니는 건 좀 그렇죠. 얘가 바다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 남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진짜로. 메리아스 차림이라든가 우통 벗고 막 다니는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도 보면 왜 그게 이제 왜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 차이 이런 것들은 엄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이렇게 큰일이냐,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 그래서 지금 온유는 치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의 욕구는 없다. 아니, 저희 동네가 위험한 건 아닌데, 아, 뉴스에서 보면은 음, 막 여자 혼자 사는데 막, 그렇지, 그렇지. 막 죽여버리고 그런다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동네는 안 위험해요. 준원이는, 음, 넌 독립의 욕구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데, 무슨 뜻이야? 스- 그냥 독립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고 싶지도 않고, 그냥, 왜? 때 되면 하고, 안 음, 하면 안 하는 거. 그러면 그 얘기는 특별히 뭐, 그 집에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없다? 네, 수재님은 되게 독립이 하고 싶었어. 그리고 수재님이, 대학을 굳이 서울로 간 이유가 있어. 그 선생님 대전에 살았었거든? 근데 막 굳이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집을 떠나고 싶어서.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것들은 아마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간섭? 이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한 거는, 선생님 남자니까 아들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은, 지금은 다를 거야. 준원이하고 선생님하고 또 다르니까. 아들들은 집안일도 안 시키고, 어? 아들들은 엄마가 다 밥도 차려주지, 다 해줬어. 근데 이제 자기가 혼자 독립해 살면, 혼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준원이는 어때? 부모님이 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아? 네, 네가 뭘 해? 아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준원이 나중에 독립해서 산다라면 그 모든 생활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준원이 스스로 감당했다는 거야.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냥 집에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독립의 또 욕구가 상당히 또 강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요즘은 워낙 그 경제적인 그 부담이 크다 보니까 독립하려고 해도 결국은 집 한 칸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독립을 하지 아니하고 캥거루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또 그러한 사회적 또 그 풍토가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정체가 뭐가 밝혀져? 가족, 가족, 어떤 가족? 엄마랑 딸. 엄마랑 딸이었다는 것들이 밝혀져서
어때? 준원이 막방 가서 울컥했어? 좀 울었어? 아니면 무덤덤했어? 저희가 저희가 틱톡에서 아, 책 유명하다고 해서 전에도 봤는데 아, 솔직히 그닥 울진 어 않았어. 크게 울컥하지 않았어. 반전. 어. 네. 본인 어땠어? 어디가 슬퍼요? 어? 심지어 어디가 슬퍼요? 이랬어? 야, 엄마가 마지막에 그 딸에게 보내는 편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프지 않았어? 네. 선생님 뒤에서 펑펑 울면서 봤는데. 쌤이 이제 갱년기라 그런가?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책의 재미 중에 하나는 준원이나 원유는 이 사람이 엄마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현재 주인공이 엄마라는 걸 언제 정도 눈치챘어? 초반부터 알고 있었어. 뭔가 느낌이 준원이는 있어. 그 전에 봤었기 때문에 음, 아니면 처음 그것도 책을 볼 때부터 처음부터 알았어.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엄마가 됐어요. 느낌적으로 엄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원유는 저 줄거리 찾아보고 읽어가지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원래 주로에 찾아보길 것 같거든. 야, 근데 네. 소설은 이렇게 뒤에 몰라야 재밌는 거 아니야? 독서 스타일이 그래, 원래? 결말부터 알고 있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원래 안 찾아보는데 아,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막상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어? 아니면 읽을 만해?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네 취향은 아니야. 준호는 어때? 어땠어? 재미는 있는데 응, 마지막에 확 이제 결말 이 엄마인 거 나오니까 좀 약간 응, 어 약간 안 맞았어요 내용. 응.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아빠와 은유의 관계지. 아빠 은유의 관계. 어떤 관계야? 아 되게 같다. 아? 딸과 아빠 딸과 아빠인데 둘의 관계가 어땠냐고. 반대. 관계. 이 책에서 둘의 관계는 알콩달콩 아주 친한 사이좋은 어떤 그런 딸과 아빠의 관계였어. 아니면 뭐 어땠냐고.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어? 음 아빠가 신경을 잘 안 써줬어 나한테. 아빠는 왜 신경을 잘 안 써줬어? 엄마 엄마가 죽어서. 엄마가 죽었고 그 엄마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은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두 사람이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풀고 마침내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취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노노를 읽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노노 알아 노노? 노노 노노? 노노 어른이 되기 전에 노노를 꼭 한 번 읽어라. 1권이야 1권 중에서. 그래서 공자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논어인데 우리가 그 논어 책을 통해서 공자님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현이와 오늘 둘 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